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명확화를 위하여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자금 처리대여 이익,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가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의 코드 참고사항에서 V01부터 VB3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서 비과세 코드를 생성한 다음 수당 등록 탭에서 등록하면 해당 급여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미제출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외국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시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여 상향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분양권 취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차입금 연장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1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이 신설됨으로 인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42%, 10억 원 초과의 경우 45%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산출세액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적용 직종의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고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여야 했던 사업자 요건이 삭제됨으로 인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2월 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이라면 사원 등록의 생산직 등 여부와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여 8,7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최고세율인 45%가 반영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자녀세액공제 기준에 20세 이하 자녀 수가 모두 포함됐지만 기준이 조정되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 월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의 정비입니다. 종합소득금의 기준 합리화를 위해 12%에 해당하는 공제율의 요건이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에서
4,500만 원 이하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종합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우선 내용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이슈가 된 개정사항일 것 같은데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 또한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신용카드 탭과 정산명세 탭의 신용카드를 선택해 21년 카드 사용액 중 20년 카드 사용액 대비 5% 증가 금액과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부분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재설계되어 인력 요건은 강화돼 취업기간 범위는 확대되었는데요.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취업 기간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제율이 1년간 5% 한시 상향되어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